강남의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 불리던 서울 삼성동 한전부지. 삼성전자와 현대차 중 과연 누가 낙찰받는가 했는데 현대차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듯이 자그마치 10조 5,500억 원입니다. 이거는 3.3제곱미터, 즉 한 평당 4억이 넘게 쳐준 셈입니다. 이 땅의 감정가가 3조 3천여억 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무려 3배나 높은 금액에 산 건데요. 장기적인 투자 가치를 본 과감한 베팅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베팅 아니냐 우려하는 소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낙찰 받았으니까 축하한다 이런 목소리야 당연한 건데 부정적으로 우려하는 분들은 왜 그런 건지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 김기식 의원 연결할 텐데요. 오늘은 이분을 정치인보다 경제문제 전문가로 모십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안녕하세요, 김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10조 5,500억 원. 이 정도는 김 의원도 예상 못하셨죠? 그렇죠. 그 감정가가 지금 3조 3천억이기 때문에 경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략 4억 5천을 넘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시장의 예측이었고요. 맞아요. 그 선이 상식적인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나 써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그건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5조를 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5조를 넘지 않았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왜 그렇게 많은 금액을 베팅했을까? 왜라고 파악하십니까? 저는 정몽구 회장의 집착이라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번에 10조 5천억을 주고 평당 4억 4천만 원의 돈을 들인 건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땅이 비싸다라고 하는 명동의 경우 상업지역인데도 평당 1억대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정인지를 알 수 있고요. 더군다나 땅값만 지금 10조 5천억에다가 앞으로 건설비와 세금 기타 비용을 다 하면 근 20조에 가까운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이런 결정이 정몽구 회장의 어떤 이 집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정몽구 회장이 왜 이 한전 땅에 그렇게 집착을 했다고 보세요? 이유가 있어야지 그런 추측도 가능할 텐데요. 아마 이제 정몽구 회장 입장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위상 차원에서 뭔가 랜드마크를 만들어 보고 싶은 이런 이제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남에다가 금싸라기 땅이다. 그렇죠. 물론 이제 계열사들이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다 모아서 뭔가 현대타운을 만들고 또 글로벌 센터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런 미래 가치라든가 활용 방안 또 미래 비전 이런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시장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5조 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이걸 2배 이상의 금액을 주고 샀다는 것. 이거는 하여간에 금액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는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사회에서 다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을 하려면 승인 받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이사회 승인을 받았을 텐데 우리나라 이사회에서 한 번도 반대 표결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사회이사들은 물론이고 사회이사들의 경우에도 현대차그룹의 사회이사들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 청수 체제가 황제경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이사들이 다 거수기를 했다. 이런 문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지금 현대차에서는 100년 앞을 내다본 투자다. 지금으로 당장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무리한 베팅처럼 보일 수 있지만 100년을 내다본 투자라면은 이거는 승리다. 이렇게 자축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 돈 투자라면은 세밀하게 컨설팅하고 냉정하게 이것저것 따져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 임직원들도 경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임직원도 놀랬다고? 어떤 컨설턴트도 이걸 10조라도 사야 된다. 10조를 써내라고는 아마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회장의 결심 없이는 총수의 결심 없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미래 가치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조 3천억의 감정가 제가 알기로는 한전에서도 그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서 자신들도 기대하지 않았던 금액인데 아무리 많이 줘도 5조 대체로 한 4조 원대에서 살 수 있었던 땅을 2배 이상의
5조 이상을 초과 지불해가면서 이 땅을 사는 것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근데요, 15년 전에 현대차가 기아차 인수할 때도 상당히 큰 M&A였고, 당시에도 국내의 전문가들은 그 두 기업이 문화도 다르고, 또 기아차가 당시에 부실도 많은 회사였고, 거기다 경기는 침체돼 있고, 이거 굉장히 무리한 베팅하는 거 아니냐? 비판들 많이 했습니다만, 사실은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얻은 경험이 이번에 이런 베팅을 하게끔 한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거하고는 전혀 경우가 다릅니까? 기아자동차 인수는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인수한 것이고요. 예. 그거는 그 당시에 기아자동차가 좀 어렵지만 그거는 경영을 잘 해서 그 회사가 정상화되면 회사가 성장하면서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볼 수 있는 기대 수익이라고 하는 건 지가 상승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한전부지 땅값이 3배 이상 상승해야만 그나마 원금을 보전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삼성동 일대의 땅값이 앞으로 3배 이상 상승할 걸 기대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저는 그 기아자동차 인수와 비교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보세요. 근데 뭐 사기업이 무리한 투자를 했든 말든 뭐 그 기업의 결정이니까 이게 국민하고는 무슨 상관이겠냐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우리와도 영향이 있는 겁니까? 관련이 있는 겁니까? 두 가지 점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삼성과 현대와 같은 큰 기업의 국민 경제가 많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현대자동차에게 저는 이번 결정이 두고두고 부담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국가 경제에도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 사내 유보금이 지금 100조가 넘고요. 사내 유보금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쌓아놓는 돈 쓰지 않고 쌓아놓은 돈이 그 100조가 넘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경우에 현금성 자산만 지금 한 40조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국민들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만 조세 감면 혜택으로 1년에 1조 이상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지금 뭐 담배세 인상이라든가 지방세 감면 조세 감면 축소라든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해가지고 우리 서민들한테는 5조 원을 증세하겠다고 지금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땅을 매입하는데 10조씩이나 쓰는 기업한테는 그러니까 2개 기업에 대해서만 해도 1조의 조세 감면을 해주고 이번에 한전부지 입찰에 나섰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년에 2조씩 세금을 감면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서민한테는 증세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땅 매입에 10조씩 쓰는 기업한테 특혜성 이런 조세 감면 해주는 것 이것도 문제지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더 이상 이런 재벌들의 이런 행태를 보더라도 재벌에 대한 특혜성 조세 감면은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의 어제 한전 부지 낙찰 그 이면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김기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